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최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150인치 이상의 대화면에서는 여전히 프로젝터가 화질과 가성비 모두에서 더 우수합니다. 프로젝터 시장 전체는 위축되고 있지만 하이엔드 세그멘트에서의 프로젝터는 여전히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피TV는 전세계 울트라 하이엔드 홈셔터 쇼룸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2025년 하이엔드 프로젝터 시장을 총결산합니다. 현재 프로젝터 제조사는 가격대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엔트리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형세죠. 하이센스, 엑시 및 발레리온이 여기에 속합니다.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중가 시장은 대만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옵토마, 뱅큐, 뷰소닉입니다. 600만원 이상의 준하이엔드 프로젝터 시장은 일본 기업의 차지입니다. 앱손, 소니, JVC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을 보면 소니는 프로젝터 시장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마이크로 LED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고 앱손은 4K 시대의 여전히 2K LCD 패널로 버티고 있어 추천하기 힘든 모델이 되어가고 있어서 결국 현재 추천할 만한 일본산 프로젝터는 JVC가 유일합니다. 3천만원 이상의 하이엔드 프로젝터 시장은 바코 레지덴셜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프로젝터 시장의 80% 이상을 바코가 점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코가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라이벌 크리스티가 미국, 영국, 호주에 딜러를 마련하고 세를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저력의 크리스티인 만큼 이 확장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크리스티가 걸출한 홈셔터 전용 모델을 내놓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업계 1위 바코 레지덴셜과 이에 도전장을 던진 크리스티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터 시장의 중추는 DAP입니다. 주지아드 DAP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제창한 영상 기술입니다. 일본 기업만이 3LCD, XXRD, DILA와 같은 독자 기술을 고집해 쓰고 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기업은 TI사로부터 공급받은 DMD 칩셋을 사용합니다. 즉, TI가 어떤 DMD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프로젝터의 스펙이 결정되는 것이죠. 일례로 그동안 홈셔터 시장에서 리얼 4K DLP 프로젝터가 나오지 못했던 이유도 TI사가 리얼 4K DMD 칩셋을 극장, 시네마 시장에만 공급하고 홈셔터 시장에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TI가 발매 중인 DMD 칩셋 라인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5년 8월 현재 홈셔터 4K DLP 프로젝터에 쓰이는 DMD 칩셋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이즈는 칩셋의 대각선 길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화질이 좋고 당연히 생산 단가는 훨씬 높아집니다. 네이티브 해상도는 칩셋의 실제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I는 홈셔터 시장에 리얼 4K 해상도 칩셋을 내놓지 않고 대신 이보다 낮은 해상도의 칩셋을 빠르게 움직여 마치 4K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XPR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만선 프로젝터는 원가 절감을 위해 주로 0.47인치 패널을 쓰고 0.66인치는 옵토마 뱅큐의 최상위 모델이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잘 안 쓰는 분위기고요. 0.65인치는 최근 하피TV가 리뷰한 뱅큐 W4100i에서 쓰고 있죠. 0.78인치 모델은 주로 업무용 프로젝터에 쓰여서 홈셔터 시장에서는 다소 보기 힘든 칩셋입니다. 이 표에 추가하기 애매한 패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0.94인치 AK XPR DMD 패널입니다. 이 패널이 2023년 CES에서 하이센스와 삼성의 AK 초단초점 프로젝터 시제품에 쓰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성이 없어서인지 결국 발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DMD 패널의 가격이 무척 높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라인업에 TI가 작년에 0.8인치 XPR DMD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칩셋을 디지털 프로젝션사에서 가져와 16000i라는 신제품을 발표했고 바코에서는 엔트리 모델인 메데이아 신형 모델에 이 칩셋을 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DMD 칩셋이 이것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업체가 TI사의 특별 주문해서 자기만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그 주인공이 바로 바코입니다. 바코는 극장용 영상기 시장의 70% 이상, 하이엔드 홈셔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TI의 사실상 1등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TI가 예외적으로 바코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칩셋들이 있습니다. 먼저 0.9인치 DLP 9000X입니다. 네이티브 해상도 2560x1600이고 마찬가지로 XPR 기술을 씁니다. 이 칩셋이 현재 바코의 브라기, 효도르, 요르드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TI는 바코에게만 가정용 리얼 4K DMD 칩셋을 제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0.98인치 DMD 칩셋인데 최초로 바코 헤임달에 쓰였습니다. 이 칩셋 또한 현재 바코 독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칩셋이 과거 나왔던 0.98인치 극장용 칩셋이냐 새로운 가정용 칩셋이냐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현재 극장용 4K DMD 칩셋은 0.98인치, 1.38인치 두 종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모델이 1.38인치 칩셋을 쓰는데 가정용 프로젝터에서 이 칩셋을 쓰는 모델은 4억 원대 바코 네르투스 크리스티의 그리핀입니다. 바코 프레이어에 쓰인 0.98인치는 헤임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며 헤임달의 칩셋이 신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출시 중인 4K DMD 칩셋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DMD 라인업을 이해하신다면 이어질 프로젝터 제품군을 이해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먼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바코 레지덴셜의 라인업을 분석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바코 레지덴셜 라인업을 소개해드렸을 때 표인데요. 지난 1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발더를 대체하는 헤임달이 발표되면서 라인업이 대대적으로 일신됩니다. 기존의 메데이아, 발더는 사실 바코가 프로젝션 디자인사를 인수하면서 그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한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코의 100% 오리지널 모델이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2019년에 발표된 브라기가 바코의 100%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를 이어 헤임달이 나오는 것이고요. 헤임달 출시와 함께 바코는 대대적으로 라인업을 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메데이아를 대체한 후 새로운 신제품이 올 하반기에 발표되고 브라기는 오리지널 모델이기 때문에 마크2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몇 가지 변화점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HDR 지원 신기술 다이나 블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적용한 바코 레지덴셜 2025년 신제품 표를 만들어보죠. 아래로부터 뉴 메데이아, 브라기, 헤임달, 효도르, 뇨르드, 프레야, 네르투스입니다. 라인업이 정말 풍성하죠. 가격대로 이야기하자면 3천만원대부터 4억원대까지 이릅니다. 스펙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칩셋은 효도르부터 3칩, 그 아래로는 모두 원칩입니다. 원칩이라 해도 브라기, 헤임달은 각각 RGB LED, RGB 레이저 광원을 써서 컬러 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은 컬러 제인력 색순도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DMD 칩셋은 뉴 메데이아가 0.8인치 신형 칩셋을, 브라기는 이전에 0.9인치 XPR 칩셋을 쓰고 헤임달이 홈셔터 최초의 리얼 4K 0.98인치 칩셋을 씁니다. 헤임달이 상위 모델보다 뛰어난 스펙으로 나와버려서 효도르와 뇨르드가 애매해졌죠. 유저 사이에서는 효도르와 뇨르드도 언젠가 0.98인치 DMD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프레이아가 신형 칩셋으로 업데이트에 발매된다는 루머가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성이 높다 하겠죠. 밝기는 뉴미디아가 미공개이지만 7000에서 8000 안시루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브라기는 2600, 헤임달은 4000인데 밝기가 더 높은 상위 모델 헤임달 플러스는 6000입니다. 프레이아도 일반 모델은 7500, 플러스는 13500, 최상위 모델 네르투스는 무려 32000 안시루멘을 자랑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대부분 4K시 60Hz까지인데요. 헤임달만 240Hz까지 지원합니다. 즉 4K 240Hz 게이밍은 헤임달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HDR은 HDR10을 모든 라인업에서 지원하고요. HDR을 보다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돕는 다이나 블랙 기술은 프레이아 네르투스 모델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모델에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바코에서는 프레이아 네르투스의 매드 VR과 같은 비디오 프로세서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DCI는 극장용 영화를 재생할 수 있는 기술로 프레이아 네르투스를 구매하면 가정에서도 극장 개봉 영화를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극장 영화를 집안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DCI 솔루션, DCI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 영상으로 조만간 소개하겠습니다. 3D는 현재 거의 모든 프로젝터에서 삭제되는 분위기입니다만 바코는 여전히 모든 라인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코 라인업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바코 헤임달입니다. 가정용 최초의 리얼 4K DMD 칩셋을 탑재하고 RGB 레이저 광원 4K 240Hz까지 지원하죠. 헤임달의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헤임달 영상을 보아왔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 1년간 RM 모델인 브라기를 쏘았기 때문인데요. 브라기는 넷플릭스 워너브로드 스튜디오에서 최종 영상 검수용으로 쓰일 만큼 블랙 컬렉 정확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절정의 영상미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모 감독님께서 쓰고 계실 정도죠. 바코가 레지덴셜 라인업으로 처음 선보였던 메데이아, 발더, 로키 등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바코 100% 오리지널 모델인 브라기에서 그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신기술 다이나 블랙은 타고난 HDR 묘사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4K DMD RGB 레이저 광원으로 파워업한 헤임달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저는 지난 ISE에서 헤임달을 보고 감동받아 바로 헤임달을 주문했는데요. 이제 인증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국내 출시를 시작한다고 하니 조만간 하피TV에서 가장 발빠른 리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크리스티의 홈시어터 프로젝터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현재 크리스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홈시어터 프로젝터 라인업은 총 6종입니다만 이 중 M4K15와 M4K25는 밝기 스펙만 다른 사실상 같은 모델입니다. 폼팩터로는 총 5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보급형 돌비 시네마에 설치된 영사기의 홈시어터 버전이 바로 오늘 이클립스 G3라는 이름으로 크리스티 홈페이지에 새로 등록되었다는 점입니다. 하피TV는 돌비 시네마 영사기의 홈시어터 버전인 이클립스를 직접 보고 2년 전 영상을 업데이트한 적이 있죠. 오리지널 이클립스는 너무 크고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이클립스 G3를 가져와 바코의 네르투스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살펴보죠. 크리스티의 라인업은 아래로부터 4K860IS, 4K13HS, M4K15, 그리핀 4K35RGB, 이클립스 G3입니다. DMD 칩은 하이 모델 두 모델이 원칩, 이후 모델은 3칩입니다. DMD는 4K860이 0.65인치, 위 두 모델은 0.95인치인데 이 0.9인치 DMD가 앞서 언급한 4K DMD 표에는 없죠. 크리스티 제품에만 쓰이는 네이티브 해상도 1080p XPR 칩셋으로 추정됩니다. 상위 그리핀과 이클립스는 1.38인치 4K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광원은 원칩은 블루 레이저, 3칩은 RGB 레이저를 채택하고 있고 밝기 스펙은 원래 업무용 프로젝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탓에 밝은 편입니다. 이 대신 소음에 문제가 있죠. 프레임 레이트는 M4K15부터 120Hz를 지원하고 HDR은 모두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클립스 G3에서만 지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HDMI는 모두 2.0, DCI는 그리핀부터 지원합니다. 3D는 모든 모델이 지원합니다. 크리스티 제품 중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4K860IS, M4K25, 그리핀 4K35입니다. 가장 먼저 4K860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일본산 프로젝터, 즉 JVC보다 떨어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가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엔트리 프로젝터라 기대가 컸는데 아쉬웠고요. 마찬가지로 지난해 CDI에서 본 그리핀도 만족감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바쿠 프레이아의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데 프레이아보다 한참 떨어져서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M4K25를 영국의 쇼룸에서 봤는데 이 영상이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비디오 프로세서 매드 VR에 매칭한 영상이었는데 게다가 캘리브레이션까지 정확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DMD 칩셋의 문제로 해상력 저하가 느껴지지만 컬러나 궤적 표현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하이엔드 프로젝터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팅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한 경험이었습니다. 크리스 제품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이클립스 G3입니다. 제가 고이 이스트폴 돌비 비전 애트모스관을 리뷰하면서 영사기의 퍼포먼스를 극찬했었죠. 그 영사기를 홈시어터 버전으로 내놓는다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평생 동안 감상한 프로젝터 영상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었던 것은 영국의 제 친구가 쓰는 바코 네르투스였습니다. 이때 경험한 화질이 제가 경험한 최고의 화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빨리 네르투스로 구매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한 경험이었는데요. 이번 이클립스 G3가 홈시어터 버전으로 잘 튜닝해서 나온다면 바코 네르투스와 세계 최고의 프로젝터 자리를 두고 경쟁할 듯 싶습니다. 가격도 바코 네르투스와 비슷한 3, 4억 사이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니 더욱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2025년 하이엔드 프로젝터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하반기에는 곧 국내 출시되는 헤임달을 비롯해 4억 원대 프로젝터 네르투스와 이클립스 G3가 양사의 자존심을 걸고 격돌할 예정이라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피TV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회사 하이엔드 오디오 광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하이엔드 오디오는 세계 최고의 프로젝터, 세계 최고의 스크린, 세계 최고의 비디오 프로세서를 모두 갖추고 그리고 ISF PVA 기술 자격을 갖춘 완벽 캘리브레이션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하이엔드 대화면을 꿈꾸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이 하이엔드 프로젝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